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초미에 관심이 있을 텐데, 코비드-19 관련돼서 그 취약성들에 얼마만큼 이런 안전취약계층들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할 때는 사실 안전취약계층하고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사회적 약자라든가 재난취약계층, 재난약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아울러서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안전취약계층은 일반인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혹은 인지적인 대응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또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으로 대표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어린이 인구를 보면 우리 전체 인구 구성에서 12.8%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장애 인구는 이게 이제 2018년도 현재 시점으로요. 255만 명이 해당하고 장애 출연율은 한 매해 5.3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장애 출연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 출연율은 점점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제 제가 마지막 말미에 이런 안전 취약계층들이 이제 다층적인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종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에서도 이 안전 취약계층들의 사망률이라든가 치명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을 보면 저희 96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81,670명의 어린이 사망자 중에 사고 사망자가 21,35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년 동안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망이나 어린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어린이가 거주하는 주택 환경, 그 다음에 교육시설 환경, 그리고 여가라든가 문화, 놀이시설 근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살이나 타살 등의 의도적 사고가 어린이의 경우에는 35.6%, 그리고 교통사고라든가 추락, 익사, 그다음에 질식 등 비의도적 안전사고가 64.4%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비의도적 사고에서 우리가 운수사고라고 이제 통계용어로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교통안전사고율이 가장 높아서 33.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교통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16년 사이에는 이제 교통사고, 즉 운수사고 중에서도 어린이 같은 경우는 보행사고가 43.7%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탑승 사고라든가 자전거 탑승 사고, 그다음에 모터사이클 탑승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하고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대상별로 가장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의도적 어린이 사고 사망률을 보면 사실 OECD 평균보다는 3.1%보다는 살짝 낮은 2.8%입니다. 그러면 노인의 안전사고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의도적 사고에서는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에 갈 수 있는 운수사고가 이제 24.7%고, 그 다음에 추락사고, 익사사고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노인의 경우에는 의도적 사고 중에서 자살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사고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주목해 볼 만한 거는 60세 이상의 노인 중에 4.7%가 지난 1년간 자살 충동을 느꼈고, 그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외로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자살률을 그 OECD에서 발표한 이 보고 결과인데요. 한국의 10대 자살률의 13배, 그 격차는 점점점 증가할 거라고 해서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OECD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의 비의도적 사고로 인한 사망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안전사고와 같이 운수사고, 즉 교통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8년도까지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노인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동일 기간에 더 증가한 것으로 37.1%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자에서는 이런 교통사고 중에서도 보행안전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에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 10만 명당 3.6명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6명입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인 8.8명의 사망률에 비해서 약 한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보면 2000년 이후에 한국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이제 노인이면서 장애인을 가진 분들의 이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연령과 장애 출연율이 정비례인 관계는 노화에 따라서 뭐 시력 저하라든가 청력 저하라든가 지체 장애라든가 이런 신체 능력이 감소하면서 이것이 다시 노인이면서 장애를 갖게 되시는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2012년 전체 인구 사고 발생률은 0.7%인데 이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안전사고 비율이 이제 집계된 게 2012년 자료밖에 없어서 데이터가 조금 올드하죠. 장애인의 경우는 7.7%로 집계돼서 사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사건 등의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혹은 취약한 것이 한 10배 이상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기준의 교통사고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의 사망률이 10.1명인 것에 반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 32.5명으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고, 추락사고 사망률 역시 그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사망률이 4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왔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이 화재 시 그 장애인의 사망률을 보면 57.4%로 비장애인의 그 12.1%보다도 또 높아서 한 5배가량 장애인이 그 화재 시에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것은 이제 저희가 그 앞에 화면으로 보시는 자료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안전사고에 더 노출되고 취약한 걸 보면 뭐 충분히 가능한 거겠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떤 지체장애라든가 인지장애, 그러니까 발달장애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평상시에도 이런 일상적인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비의도적 사고 사망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교통사고 사망률 같은 경우는 70에서 79세의 장애인이 54.3명으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노인처럼 자살 사망률이 높은데요. 전체 인구의 자살 사망률보다 또 2.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그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들의 자살 원인은 첫 번째인 것은 이제 만성적인 빈곤의 문제, 그 다음에 직장 문제, 또 신병비관의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 코비드-19과 관련해서 안전 취약계층들의 어떤 취약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는 나와 있지 않고 아직도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일반 집단에 대해서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의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는 많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과 노인층에서의 감염률과 사망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과 치명률은 현재 그 60세 이상 그룹이 전체 사망률의 92.4%로 치명률 역시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사실 20대, 29세, 20대에서 29세 그 20대 그룹이 감염률은 높으나 사실 사망률과 치명률은 거의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 60세 이상의 그룹에서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통계를 보면 94.5%에 해당하는 사망률, 치명률은 다 60세 이상 그룹에서 나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020년 2월 25일자로 제가 이제 현재 통계를 제가 월드오미터를 통해서 봤는데 전 세계 확진자가 아까 우리 앞서서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940만 명 정도 되고 사망자 수는 한 48만 명 이상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확진 케이스가 한 지금 12,000 정도 케이스고 그중에 사망자율은 한 280명 정도로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망률이 낮고 그런 감염률이 낮은 것은 뭐 앞서서 우리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비대면, 비접촉 환경으로 우리가 빨리 전환될 수 있어서 그만큼 이제 감염률을 낮출 수 있었다는 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HIV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사고, 그 다음에 자살, 그 다음에 말라리아하고, 그 다음에 코비드-19하고 이제 안전사고 사망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2020년 3월 24일 요 근방에서 그 코로나19의 사망률이 아주 급진적으로 다른 것들하고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코비드-19하고 노인층하고 이제 장애인층의 취약성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청남 대남병원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제 집단으로 거주하는 집단 시설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 같은 데서는 감염하고 사망률이 높게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신장 키드니와 관련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비대면 비접촉의 관계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행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장애인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지원이라든가 돌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재난 시에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실제로 그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문자 해독률이 50% 미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재난 사고와 관련돼서는 정보가 대부분 재난 문자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재난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취약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대부분의 마스크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입이 이제 필름 투명으로 된 시각장애인 마스크가 수급됨에도 불구하고 한 몇 개월 동안 그런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스크가 공급이 안 돼서 이분들 굉장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안전사고라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라든가 화재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 특히나 뭐 자살 같은 거의 사고에도 취약할 뿐더러 신종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신종 위험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을 뿐더러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노인, 장애인,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감염 방역 체계가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